물리에서 말하는 보존과 불변. 뭐 대충 얘기하면 보존도 안 변하는 거고 불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안 변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안 변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불변도 안 변하는 거죠. 대학생들이라면 이 인베리언트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이 설명은 필요 없지만, 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 베리라는 단어가 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리어블이 변화할 수 있는, 수학에서 말하는 변수를 뜻합니다. 변수. 그리고 베리언트는 변형을 뜻해요. 인베리언트는 변하지 않는, 변형의 부정형인 변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보존도 안 변하는 거고 불변도 안 변하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제가 이제 물리를 배울 때 이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불변도 안 변하는 거고 보존도 안 변하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걸 고민을 해봤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문맥상으로 뜻을 파악을 했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보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런 상황에서는 불변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이 문맥상 뜻을 파악했어요. 자,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보존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걸 보존이라고 합니다. 보존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걸 보존이라고 그래요. 불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좀 어려운 표현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이 뭐지 우리말로? 변환. 변환에도 변하지 않는 게 불변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불변은, 나는 이게 쉬운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찰자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걸 불변이라고 해요. 관찰자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으면 불변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표현은 트랜스포메이션 전후에 안 변하는 게 불변이고, 쉬운 표현으로는 관찰자가 달라져도 안 변하는 게 불변이에요. 자, 시간이 흘러도 안 변하는 건 보존인데, 자, 그럼 보존과 불변의 차이가 뭐냐라고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거 생각해보면 보통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이렇게 이벤트,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이벤트 전의 에너지와 이벤트 후의 에너지는 안 변한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도 마찬가지로 뭐 아주 쉬운 대표적이니까 당구공 충돌 문제죠. 당구공 빡 충돌을 했을 때, 당구공 충돌하기 전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구공이 충돌한다라는 이벤트가 있죠.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당구공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과 당구공이 충돌한 후의 운동량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보존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시간에 배우는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물로 됐다. 그럼 화학 반응 전과 화학 반응 후의 질량은 안 변하네. 질량 보존의 법칙.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용하면 질량이 변하긴 합니다. 정말 아주 미세하게 변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지금 뭐 얘기의 주제가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보존이에요. 그러면 관찰자가 달려줘도 안 변하는 게 불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기차 안에서 야구공을 던져요. 기차 안에서 이렇게 야구공을 던지면 기차에서 보는 관찰자와 땅에서 보는 관찰자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야구공의 속도를 생각해 보면 기차 안에 관찰자가 측정한 야구공의 속도와 땅 위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야구공의 속도는 달라요. 이런 때는 불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변이라고 하잖아요. 다르니까. 야구공의 운동 에너지,
기차 안에서 본 관찰자가 본 야구공의 운동 에너지와 땅에서 본 관찰자가 본 야구공의 운동 에너지는 달라요. 그래서 불변이 아닙니다. 근데 야구공의 질량을 바라보면 기차 안에서 바라본 야구공의 질량과 땅에서 바라본 관찰자의 야구공의 질량은 같죠. 이런 건 불변인 거예요. 관찰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불변. 위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관찰자를 중심으로 좌표를 잡았을 때 A라는 점의 좌표, B라는 점의 좌표를 생각해 봤을 때 관찰자가 바뀌면 이 관찰자에서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는 하고 이 관찰자가 바라본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는 달라요. 이 A점은 똑같은데 야가 바라본 좌표랑 야가 바라본 좌표는 다르죠. 근데 뭐는 안 변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관찰자가 바뀌어도 안 변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러니까 좌표는 변하지만, 그러니까 관찰자와 A점 사이의 거리, 관찰자와 A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관찰자가 바뀌어도 안 변해요. 관찰자가 바뀌어도 안 변하죠. 그래서 이런 걸 불변이라고 합니다. 불변. 관찰자가 바뀌어도 안 변하니까 불변. 자, 불변하면 떠오르는 게, 보존하면 떠오르는 게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가구동량 보존 법칙이 떠오르겠지만, 불변하면 떠오르는 게 광속 불변의 원리죠. 광속 불변의 원리. 뭐냐면, 빛의 속도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손전등을 켰을 때 나가는 빛의 속도가 있는데, 이 기차에 탄 사람이 측정한 빛의 속도랑 지상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빛의 속도가 똑같아요. 그쵸? 관찰자가 바뀌어도 진공 중의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보존과 불변의 차이를 기억해 두세요. 보존과 불변의 차이를 기억해 두고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풀 때, 관찰자가 바뀌네? 관찰자가 바뀌면 뭐 상대 속도 뭐 이런 문제에서 관찰자가 바뀌잖아요. 그럼 관찰자가 바뀌네? 그러면 관찰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지? 이걸 찾아내면 문제를 쉽게 풀어요. 불변을 찾아내면 문제를 쉽게 풀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어. 그러면 그 이벤트 전과 후에 안 바뀌는 게 뭐지? 그걸 찾아내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보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것과 이제 합쳐서 얘기를 하면 문제를 풀 때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관찰자가 바뀐 건지 일단 이거를 파악을 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 있네? 그러면 어떤 이벤트, 예를 들어서 당구공 충돌, 뭐 이런 어떤 이벤트를 기준으로 보존되는 시스템을 잡아요. 이 이벤트를 기준으로 에너지가 보존되네?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을 잡고, 이 이벤트를 기준으로 운동량이 보존되네? 그러면 운동량이 보존되는 시스템을 잡아요. 그리고 이벤트 전에 운동량에 관련된 식을 쓰고, 이벤트 후에 운동량에 관련된 식을 써서 그 두 개가 같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이벤트 전에 에너지에 관련된 식을 쓰고 어떤 특정한 이벤트 이후에 에너지에 관련된 식을 써서 두 식이 같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물리 문제는 굉장히 대충 말하면, 굉장히 러프하게 말하면 물리 문제는 그냥 보존 법칙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좀 굉장히 러프하게 말하면 사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보존 법칙으로 다 풀어요. 그래서 특히 에너지, 이게 단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죠. 역학 단원에서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배우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거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열 단원 들어가면 열을 포함한 에너지가 보존된다를 배워요. 그리고 전기 단원 들어가면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배워요. 전기도 에너지라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가면 질량이 에너지라고 배워. 그리고 질량을 포함한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E는 mc제곱, 질량을 포함한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배워요. 질량을 포함한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래서 뭐 원자 핵반응 같은 거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핵반응 전과 핵반응 후,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켰어, 혹은 뭐 양성자가 충돌해서 헬륨이 만들어졌어, 이런 식으로 핵반응 전과 후에 질량을 포함한 질량을 포함한 핵반응 전의 에너지, 질량을 포함한 핵반응 이후의 에너지, 그리고 이 두 개가 같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고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물리를 문제를 푸는 그 핵심 아이디어예요. 핵심 아이디어. 그래서 보존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운동량이 보존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벤트 전에 어떤 물리량과 이벤트 이후에 어떤 물리량이 보존되니까 같네, 이 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보존되고 어떤 상황에서 보존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불변도 마찬가지예요. 관찰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요. 관찰자가 바뀌면 변하는 것도 찾아야 하는데, 관찰자가 바뀌는데 변해, 이거는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물리 문제 푸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수학 문제 푸는 핵심도 이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핵심도.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피타고라스 정리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야, 네가 어떤 직각삼각형을 가져와봐. 어떤 직각삼각형을 가져와도 이 등식은 안 변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내용이잖아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2차 방정식을 가져와봐. 어떤 2차 방정식을 가져와도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안 변해.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서 다루는 그 수많은 정리, 공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배우는 거냐면 안 변하는 걸 배워요. 변하는 건 생각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읽고 이 상황에서 무엇이 안 변하지? 변하지 않는 게 뭐지? 요걸 생각해서 그 변하지 않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 하나 예만 더 들을게요. 우리 삼각형의 내각이등분선 정리 있잖아요. 삼각형의 내각이등분선 정리. 여기 각이등분선 딱 그었어. 그러면 AB 대 AC는 DB 대 DC. 이게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든지 아무나 다 줘봐. 각의 이등분선 딱 그리잖아? 그러면 이 비례식 안 변해. 항상 성립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이용해서,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세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뭔가 변하는 걸 제시해.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고 물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는 뭔가 변하는 걸 제시해. 그리고서는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래.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이때랑 안 변해, 똑같아, 이렇게 등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물리 문제를 푸는 핵심이고, 수학 문제도 이런 형태로 풀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학을 배우든 물리를 배우든 공부를 할 때 변하는 걸 집중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 변하는구나. 이렇게 해도 안 변하네, 저렇게 해도 안 변하네. 이런 상황에서는 변하네.
그래서 언제 변하고 언제 변하지 않는지, 그 뭐 수학 공식도 마찬가지고 물리 공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리 공식이 적용되는 상황과 적용하면 안 되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수학 공식이나 수학에 관련된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적용되는 상황과 적용하면 안 되는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 불변인지 언제 불변이 아닌지, 무엇이 불변인지 무엇이 불변이 아닌지를 알아야 그거에 알맞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물리를 문제를 푸는 대충의 이야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물리에 관련된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칠게요.